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 주식 트렌드 월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수아입니다. 저희 주식 트렌드에서는요, 오늘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현재 시점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 꼭 참고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식 트렌드에서는요, 최근 시장 흐름 체크와 함께 주목해봐야 할 이슈들을 브리핑해 드리고 있고요. 또 시장의 흐름 속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히든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오늘 시장 마감 시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코스피는 오늘도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1분기 안에 코스피가 5,000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가 외인은 물량 덜어낸 반면에 기관만이 홀로 2천억 원 넘는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0.84% 오르면서 4,624선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총 상위주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엇갈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0.14% 약보합으로 마감한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오늘 0.67% 오르면서 74만 9천 원의 종가 형성해줬습니다. 이 밖에 LG에너지솔루션이 4%대 강세 나타내면서 37만 9천 원의 장 마감해줬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대 약세, 현대차는 0.27% 오르면서 36만 7천 원의 장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인과 기관은 물량 덜어낸 반면에 개인만이 홀로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0.2% 오르면서 949선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주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나란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6.62%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고요. 에코프로 역시 6.59% 오르면서 93,8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이 밖에 ABL바이오가 1%대 약세로 마감,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0.22% 내리면서 44만 4천 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주로 소개해드렸던 한미반도체 무려 65%대 상승률을 달성을 해줬고요. 또 로봇주로 소개해드렸던 T로보틱스가 18%대 상승률, AI 관련주로 소개해드렸던 루닌 역시 16%대 상승률 달성하면서 최고가 45,550원까지 터치해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제주반도체가 무려 78%대 상승률, 알테오젠 역시 12%대 상승률 달성을 해줬고요. 가장 최근에 공략해드렸던 서진시스템 단기간 안에 3%대 상승률 달성하면서 최고가 27,600원까지 터치해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 통해서도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 주식 트렌드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월요일 밤 힘차게 달려주실 투자의 정석 정민상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정석 정민상 전문가입니다. 네, 폭등 랠리를 이어가던 국내 증시가 조금씩 힘을 잃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반면에 미증시는 지난 금요일장에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자, 앞으로 흐름 어떻게 이어질 것이고 또 이런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오늘도 좀 구체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주식 트렌드에서는 오늘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이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인사이트와 전략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가님과 함께 최근 시장에 대한 이슈부터 살펴볼 텐데요. 글로벌 증시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최근 글로벌 시장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지난주부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미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었죠. 뒤늦은 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랠리가 시작되는 금요일에 좀 강한 흐름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지난 주말간 이슈를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소식이 있었죠. 네. 그에 따라서 에너지 섹터가 강하게 반응을 했었는데요. 자, 미리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번 이슈 베네수엘라 침공 소식은 악재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슈 거래 첫날인 월요일 미증시 재료로 바로 이렇게 작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에너지에 대한 미국의 투자가 행정부의 목표라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미국 석유 회사들이 수십억 달러를 쓰고 그리고 망가진 인프라를 고칠 것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자, 침공 직후 베네수엘라의 석유 인프라 재건에 대한 어떤 그 회의적인 시각도 있긴 했었지만 마두로 대통령의 빠른 체포 소식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빠르게 일축시키게 되었습니다. 자, 세계에서 원유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고 그리고 세계에서 원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베네수엘라입니다. 이런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유전을 확보하게 되었으니 이제 미국은 유가를 더 강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자, 이슈 이후에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에 대한 무역 관련 유조선을 압류하는 이슈가 또 있었고, 그리고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원유를 시장에서 무기한 판매하겠다 이렇게 밝힌 부분은 유가 폭락이라는 유가의 강한 하락세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유가의 하락 당연히 이제 물가와 직결되는 문제일 텐데요. 물가의 하락을 물가를 강하게 또 안정시킬 수 있는 재료로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애초에 트럼프는 뭐 이런 목적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베네수엘라를 이런 목적으로 공습한 것이었기 때문에 완벽한 공습 그 다음에 뭐 마두로 체포가 진행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내용들 이미 공습이 진행되기 뭐 한참 전부터 제가 통신망에서 브리핑을 해드려 왔던 이런 이유로 지금 공습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유가에는 유가 하락의 그런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렸던 내용들인데요. 자, 이번 베네수엘라 침공 이슈 자체가 원유 생산량을 높여갈 수 있다 이렇게 좀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현재도 크게 안정되어 있는 유가 당분간은 바닥권을 더욱더 다지게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올해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물가 압력을 최대한 낮춰야지만 자신의 그런 어떤 관세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가져올 수 있겠는데요. 자, 동시에 지원 정책 추진과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 트럼프 입장에서 이번 베네수엘라 침공은 자신의 정치 생명이 달릴 만큼 중요한 그런 이벤트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주요 방산주들 강한 수급이 이어지는 이유, 당연히 뭐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소식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곧장 이제 북한의 그런 도발로 이어지게 되었고, 자, 그 이후에는 또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대한 그런 야욕을 드러내게 되면서 나토 국가들의 혼란은 물론이고 다른 반미 정권 국가들의 심리를 자극하게 된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라면 불안감은 더 커지게 될 것이고 당연히 뭐 국가들은 대다수의 국가들은 방위비를 당장이라도 좀 늘리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 쪽으로도 수급이 좀 상당히 쏠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번 방산 쪽 수급 유입은 한동안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지난주 발표된 지표 중요한 이벤트였죠. 지표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우선 제조업 지수인 PMI 지표 결과는 예상치를 일부 밑돌았는데요. 이는 경기가 일부 위축된다 이런 것을 뜻하게 됩니다. 또 반면에 제조업 고용 지수의 경우는 뭐 또다시 50 지수를 좀 밑돌게 된 건 있지만 소폭 반등에 성공하게 되면서 다소 이제 좀 상반되는 그런 결과를 보이게 되었는데요. 자, 이런 결과는 일부 경기 위축 신호와 일부 노동시장 개선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나 기대감을 일부 발생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재료로 해석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에는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 발표와 ISM 비제조업 고용지수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제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선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를 보면 결과에서 뭐 1년 만에 최저치 이렇게 좀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났고요. 반면에 ISM 비제조업 고용지수의 경우에는 예상치를 웃돌면서 이것도 좀 지표 간에 좀 상반되는 결과가 좀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상반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었는데요. 자, 이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부분이 일부 감소되었고, 자, 가장 핵심이었죠. 실업률 결과에서 예상치보다도 0.1% 아래인 4.4%를 기록하게 되면서 노동시장이 일부 안정되는 그런 결과를 보인 것이 확인된 만큼 자, 제가 결과가 나오면 이제 그 결과값과 상관없이 상승이 나타난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요일장 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미증시가 강한 흐름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최근 나타났던 노동지표 악화 그리고 다른 경기지표 호조세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던 부분은 월가에서 말하는 해고도 채용도 없는 그러니까 no here, no fire라는 양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는 AI 기술 발달과 그리고 경기 불확실성 영향으로 AI 산업이 발달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자,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AI의 대체로 노동 인력을 대체하게 되면서 이런 노동 인력 감축 그러니까 노동비에 대한 감축 자체는 호재로 기업 입장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직 감기 때문에 감기 걸리셨나 봐요. 네네, 감기 낫질 않아요. 죄송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자, 인간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그리고 또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라면은 그것은 인건비 감소와 기업의 이익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동지표의 일부 악화가 지금 시장에서는 뭐 크게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불과 얼마 전까지와는 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불과 얼마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른 경제 지표들이 크게 악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지표의 일부 혼조세가 나타난 부분은 시장의 어떤 추가적인 유동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게 됩니다. 물론 AI 산업이 발달해가는 과정에서 AI가 인력을 점차 대체해가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겠지만 지금은 전환점인 AI 산업 초기의 과정에 있는 만큼 그런 어떤 보수적인 정책 방향은 자칫 리스크를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전환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해 충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연준 의장인 파월 의장의 그런 어떤 행보를 보면은 매번
신중한 태도만을 좀 고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연속적인 금리 인하와 단기 국채 매입을 통한 양적 완화로 어느 정도 좀 완화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문제는 이 사람이 좀 여전히 좀 보수적인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이런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얽매이는 듯한 파월의 태도가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그 어떤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재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지표보다 더 중요한 부분 바로 미국의 국가 부채입니다. 사실 지금 시장은 미국이 부채 해소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일 텐데요. 자, 이 부분은 당장의 금리를 빠르게 낮출수록 부채 해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그런 기대심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자, 금리 인하가 빠를수록 부채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과 그리고 시중의 유동성이 공급되면 공급될수록 그런 어떤 그 돈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에 따라서 부담 자체가 줄어드는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러나 저러나 파월 의장이 노동 지표를 주시하면서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뭐 여전히 살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이 부분이 지표가 일부 악화되더라도 증시는 탄력을 받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그런 이유입니다. 자, 이에 따라 지난 금요일은 빅테크 위주의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자, 엔비디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기업들의 상승세가 나타났고 이외 원전주 개별 호재에 따라서 강세의 흐름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다가오는 이슈를 체크해 보면 이번 주 주요 이슈 트럼프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슈가 있습니다. 자, 빠르면 이번 주 14일에 판결이 진행됩니다. 바로 트럼프 관세 정책이 IPA, 그러니까 국가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리를 하는 것입니다. 미 연방 대법원 구성원은 그런 판사 구성을 보면 6대 3의 비율로 보수 우위 구도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것은 맞지만 트럼프 정책 근거가 국가 비상 상태에 있는 그런 근거를 드는 만큼 내용 자체만 보게 되면은 좀 위법 소지가 있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자, 만약 이번 판결에서 트럼프가 패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 기업들에게 다시 되돌려 주어야 할 그 관세 환급액은 1,500억 달러의 그런 천문학적인 규모의 금액이 되게 됩니다. 자, 하지만 미 행정부 입장에서는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줄 만한 그런 금액도 아니겠는데요. 또 트럼프가 만약 패소를 하게 될 경우에 대체 관세를 즉시 도입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자, 무역 확장법을 근거로 진행 중이던 품목 관세에 대해서 다른 품목으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이 그러니까 패소 즉시 예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어차피 트럼프가 패소를 하더라도 정책 자체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상호 관세가 단지 이름이 바뀌면서 다른 법안을 근거로 대체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침공과 그리고 그린란드에 대한 압박을 통하여 지지율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어떤 지지율이 상승 중인 상황에서 진행되는 판결, 이런 재판은 당연히 트럼프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작용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어차피 이번 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대체 관세 도입이 진행되는 동안 일시적인 혼란이 나타나는 정도이지 이걸 악재라고 좀 분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결과가 증시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솔직히 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쉽게 좀 해석을 해드리자면 웬만해서는 트럼프가 승소하겠지만 만약에 패소하더라도 증시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주요 지표 일정 보겠습니다. 물가 관련 지표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지난 9월 3%로 올라갔던 소비자 물가지수가 11월에는 다시 2.7%로 낮아지게 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자, 이번 12월 예상치 2.7%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예상치 일부 이하의 결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번 주 지표 결과에서 물가가 안정되게 된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재차 발생하게 되면서 증시의 어떤 재료로 작용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판결 이후에는 해당 이슈가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트럼프가 승소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결과가 실제로 승소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증시는 단기 호재로 바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차피 재판에서 지더라도 크게 악재로 볼 수 없는 내용인 만큼 해당 내용으로 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재판을 중요하게 바라보는 일부 시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다가오는 엄청난 악재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그거는 좀 잘못된 이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상승 방향으로 좀 바라보고, 미증시 제가 뒤늦게 랠리가 찾아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강세의 흐름이 이번 주도 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서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흐름에 맞춰서 어떻게 활용을 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통신망에서 제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참여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주말 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주를 필두로 예상보다 고용 시장이 견조하다는 소식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되살아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지수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 역시 1%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는 13일 JP모건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4분기 어닝 시즌이 개막하는데요. 실적 결과에 따라 개별주가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리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동안 소개해 주셨던 공략주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공략주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혹시 좋은 일 있으신가요? 저요? 네. 아까 중간에 막 웃으셔가지고. 아, 네네. 네. 아무래도 추천하신 종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 중인 건 있죠. 지난주 네네네, 것도 그쵸? 상승 중인 게. 혹시 사셨나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기분이 그래서 좋았나 봐요. 그래서 한 번씩 웃으시는 게.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 공략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증시는 월요일까지 과열 현상이 이어지다가 화요일부터는 다소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 만큼 추가적인 어떤 수익 실현 이런 부분보다는 진행 중인 종목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에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서진 시스템이었죠. 추천드렸던 매수가 25,700원이었습니다. 자, 지난주 월요일에 추천드렸고 25,700원. 25,700원이면은 수요일부터 매수가 가능했네요. 그리고 자, 목요일에 구간 이탈 강하게 나오다가 금요일장에서 강하게 반등 나오면서 지금은 수익권에서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잘라보면은 이제 좀 무서울 수 있겠지만 요 중간에서 잡았죠. 매수가 진입이 되었고, 자, 이후로 이렇게 반등 흐름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그리고 여기 지금 저항 매물대에서 소화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증시 탄력만 이어지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목표 구간 제시 드렸기 때문에 그대로만 진행하신다면 1차 목표가로 제가 제시 드리는 구간은 좀 보수적인 구간,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확률 높은 안전한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까지는 좀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은 제가 45만 9천 원에 매수 추천을 드렸고요. 지지난주 방송에서 드렸죠. 45만 9천 원. 그래서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오다가 요 날은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이게 가짜입니다. 가짜 차트고, 이게 시초가에 이렇게 찍은 건데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차곡차곡 올라오면서 금요일장에서 최고 51만 3천 원까지 상승 흐름 나왔는데, 자, 목표가에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에서
상당히 좀 빠지는 흐름 나타났죠. 예, 이렇게 나타난 흐름인데 그렇게 빠졌어도 수익권입니다. 빠졌어도 45만 9천 원에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안정적으로 수익권에서 가져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꾸준히 가져가셔도 좋다. 그리고 좀 불안정한 증시가 좀 불안정한 구간에서 바이오주들 특히 이렇게 대장 성격 가진 그런 종목들은 수급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지금 시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하는 종목, 대응하는 종목으로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꾸준히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자, 이거 뭐 좀 12만 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뭐 한참 됐죠. 12만 원. 뭐 12월에 제가 12월에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네. 자, 계속해서 강세 흐름 이어지다가 꾸준히 올라오다가 1월 2일부터 강한 수급 나타났고 1월 7일에 뭐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다가 지금 좀 일부 차익 실현 나타났는데 1차 목표가를 이미 제가 뭐 한 40% 이상 1차 목표가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를 돌파를 했고 죄송합니다. 12만 원의 매수가 추천을 드렸고 1차 목표가를 15만 8,500원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40%? 40%.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대충. 약간 지금 감기 때문에 좀 정신이 없어요. 계산이 네네. 돈 계산이 빠른데 지금 계산이 안 됩니다. 지금. 아무튼 그래가지고 1차 목표가는 독파를 했고 지금 3거래일 연속 빠졌는데도 16만 8,700원이에요. 여전히 강한 수익권이죠. 오, 그죠? 네네. 지금 계산해도 뭐 50% 이상 수익권일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좀 이제 자율적으로 좀 대응해 보셔라 그러면서 좀 간단하게는 좀 힌트를 드립니다. 네네네. 어떤 종목 좀 잡아드리는 종목도 있고 자, 아무튼 이렇게 기분 좋은 수익이 나온 종목이고 자, 그 다음으로는 제주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반도체. 제주반도체. 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주, 그러니까 이게 급등 직전에 추천드린 종목인데 19,700원에 매수 진입이 돼서 엄청난 상승폭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하루에 뭐 12%, 뭐 이날은 24%까지 올라갔다가 이날은 뭐 14% 종가 기준, 이날은 16% 이렇게 엄청난 상승 흐름이 나오고 과열이 됐습니다. 과열이 되면서 요 3거래일 동안은 단일가 매매 그래서 거래가 거의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후로는 이틀간 조금 빠졌어요. 근데 요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종목 자체의 어떤 문제보다는 그 과열 이후에 일부 어떤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타나는 그 소화하는 과정으로 바라봐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목표가 제주반도체 19,700원에 추천드려가지고 지금 23,000원에 1차 목표가 안전하게 돌파를 했고 그다음에 2차 목표가는 요거는 좀 그 자율적으로 한번 대응해 보셔라 그러면서 좀 간단하게 잡아드렸는데 아직은 조금 더 이렇게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 왜냐면 너무 저렴하게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도 엄청난 그런 수익권이거든요. 엄청난 네네.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굉장한 수익권. 좋았다. 안 되나요? 상당히 좋았다. 강했다. 네. 상승이 좋았다. 네. 좋은 그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도 뭐 굉장히 그 높은 두 자리 숫자에서도 좀 굉장히 빨간불이 들어와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 충분히 대응해 볼 만하다. 그래서 흐름에 따라서 요거는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구체적인 부분은 통신망에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동안 저희가 공략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리뷰까지 만나봤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생방송 공략주 2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 통해서도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정석 2글자만 남겨주시면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국내 증시 흐름도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최근 국내 증시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제가 미증시를 좀 길게 하다 보니까 네네. 조금 좀 시간이 빠르게 빠르게 진행해 하겠습니다. 볼까요? 네네. 미증시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쵸. 이게 미증시가 그대로 또 우리나라 증시에 또 영향을 맞아요.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풀어드렸고 네. 자, 지난주 우선 증시, 국내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월요일까지 폭등 흐름이 이어지다가 그리고 이후로는 약보합하는 수준의 그런 흐름이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월요일에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뭐 3.4% 이렇게 강세를 보이다가 자 이후로는 뭐 종가 기준 1.5% 상승, 이후로는 보합, 그다음에 약상승, 그다음 오늘 장에서 또 종가 기준 0.8% 조금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우선 이슈부터 지난주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주요 이슈 왜 이렇게 진행이 됐냐?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이후 진행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습니다. 자 어차피 국내 증시 북한의 웬만한 도발에는 뭐 면역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지난주처럼 상황에 따라서 좀 반응을 할 수도 있는 건데요. 자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소식 직후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진행한 부분은 해당 이슈에 어떻게 북한이 실제로 반응을 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만큼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에 이어 그린란드 야욕을 보인 상황에서 증시에는 리스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게 됩니다. 또 지금 같은 시기에 진행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다른 반미 정권 국가들의 심리를 조금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텐데요. 자 그렇다고 다른 반미 국가들이나 중국이 실제로 개입할 일은 뭐 당연히 없겠지만 이런 민감한 시기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진행한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한 일인 만큼 그런 만큼 증시에서 일시적인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어차피 국내 증시는 정책적인 수급 유입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단기 폭등 구간이죠. 과열 구간이죠. 그런 구간인 만큼 크게 악재로 작용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문제는 해당 내용으로 환율을 자극하게 되면서 환율이 또 급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서 자 재차 원화 가치가 하락이 나타났고 자 원화 가치 하락은 이렇게 증시 악재로 작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상승을 좀 제한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탄력을 받는 구간에서 조금 환율 이런 조금 좀 부정적인 이슈가 나타나면서 조금 부진하게 흘러갔는데요. 자 최근 정책으로 시작된 국내 증시 강력한 수급 유입은 자 이번 주까지는 좀 추가적인 수급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지난주에 좀 만약에 좀 더 폭등 현상이 계속 이어졌다면 이번 주는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될 수 있었겠지만 지난주의 상승폭이 뭐 환율 때문이든 뭐든 어쨌거나 제한됐다는 부분은 추가적인 수급을 좀 더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이 정책 자체가 워낙 강력한 재료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강력한 재료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추가 수급이 그래도 단기에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단기 과열 중인 국내 증시 흐름이 뭐 언제 어디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뭐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예상하기 어려울 텐데요. 자 분명한 거는 과열 중이던 국내 증시 흐름이 환율로 인해서 어쨌거나 잠시나마 좀 멈추게 되었다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주 제가 미증시가 좀 탄력을 이어갈 수 있다. 자 미증시 뒤늦게 랠리가 나타난다. 요거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자 미증시 탄력과 함께 우리나라 증시 뭐 환율 부분 떠나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도 이번 주는 그 영향을 받아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추가 상승 흐름 충분히 더 나타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연말부터 국내 주식이 너무 과열됐다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과열 현상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된다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 좀 공략을 하는 그러니까 짧게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같은 흐름에 최대한 수익을 실현해 나가고 그리고 추후 약세 구간에서 다시 한번 또 종목을 계속해서 이렇게 매집해서 모아간다면 빠질 때마다 모아간다면 빠질 때마다 모으는 건 아니고 뭐 1차 매수, 2차 매수 이렇게 분할 매수를 통해서 모아가게 된다면 단기에도 또 한번 좋은 기회를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11월이었죠. 11월에도 집중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다. 기억나시나요? 네네. 방송에서 실제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빠질 때마다 계속 사야 된다 종목을 계속 드렸어요. 네네 그죠? 맞아요. 그때 굉장히 많이 매집을 했었고 그쵸? 반도체 관련주나 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렇죠. 물론 정체까지 제가 예상한 건 아니었지만 연말 상승은 강하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추가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그런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을 것뿐인 것이지 이렇게 흐름 자체를 잡아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도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만큼 이렇게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이유가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 제가 월요일만 방송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요일은 통신망에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 우리 양대 시장은 나란히 상승불을 켰습니다. 코스피는 7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면서 연일 최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고 긍정적인 이슈들을 반영하면서 원전과 우주항공, 2차 전지 섹터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와 더불어서 국내 증시 흐름까지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요, 또 어떤 섹터에 숨겨진 투자 기회가 있을지 오늘의 공략주 두 가지 또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원님 첫 번째 공략 섹터 어떤 섹터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제가 이번 주는 국내 증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그 네네. 이후로는 과열 이후에 차익 실현도 좀 강해질 그쵸.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바이오 섹터 또 바이오 종목 섹터. 한번 네네.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자, 섹터 설명 먼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국내 증시 과열 후에 흐름이 잠시 주춤하는 구간에서 바이오 섹터 흐름은 개별주 위주의 높은 변동성을 좀 보였습니다. 제가 기존에 그 알테오젠 아까 전에 좀 설명을 드렸었죠. 자, 알테오젠을 방어용으로 추천드렸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인데요. 자, 증시 과열 구간에서 조정을 받거나 흐름이 어떻게 좀 제한되는 구간에서는 실적이 뒷받침되거나 어떤 강한 모멘텀을 가진 그런 바이오주 개별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게 일반적인 그런 증시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자, 최근 국내 증시 정책 수급이 우량주 위주로 들어오고 있지만 랠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조정장에서 반응할 만한 섹터가 바로 바이오 섹터 그리고 방산주 이 정도로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같은 시기에는 기술 수출이나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바이오 개별주들이 좀 탄력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미 시장은 기대감만으로 오른 단계는 지났습니다. 실적과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 중인 기업들이 추가적인 탄력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요. 자, 추후에 변동성 장세가 오더라도 바이오 종목 쪽은 개별 흐름, 그러니까 증시가 빠져도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만큼 추후 하락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상승만 계속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간 하락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하락에 대비해서 섹터 내 대장주들의 흐름을 체크하면서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지표 결과에 따라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한번 또 부각되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도 바이오 이쪽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 같은 과열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좀 반드시 좀 포트폴리오 안에 하나 정도는 방어용으로 좀 꼭 추가해야 되는 게 바이오 종목이고, 그리고 알테오젠 이미 놓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제 와서 추격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준비한 게 바이오 종목이고, 오늘 그래서 바이오 종목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공략 섹터로 바이오 섹터 만나봤습니다. 바이오는 경기도나 국면에서도 수요 방어력이 유지되는 대표적인 섹터인데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원님, 바이오 섹터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 종목명은 휴젤입니다. 휴젤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지난주 알테오젠 꾸준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죠. 지금 진입할 수는 없겠고요. 그래서 준비한 종목이고, 자, 아직 바이오 섹터 종목을 보유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한 섹터당 한 종목 매매 이런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바이오 섹터 없다 하시는 분들 매수 기회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종목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에스테틱 시장 경제 심화로 우려가 섞인 그런 부분도 일부 있었지만, 자, 이러한 내용들을 악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중에서 어떤 종목에 더 경쟁을 이겨내고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구분을 해내야 됩니다. 자, 휴젤은 작년 미국 FDA 승인을 기점으로 톡신 빅4 시장, 그러니까 뭐 미국, 중국, 유럽, 브라질에서 모두 진입해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자, 본격적인 글로벌 톡신 원년이 될 올해 26년에 특히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가 가시화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주가 위치보다는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적적인 면에서도 휴젤은 좀 탄탄한 그런 기업입니다. 최근 발표된 그 지수 추이를 보면 영업이익률이 40%를 넘어가고 어깨 최고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내수에서의 가격 경쟁을 넘어서 해외 수출 비중이 80%에 육박하고 있다는 부분은 단순한 뭐 국내에 한정되는 테마주가 아니라 이제는 실적 기반의 어떤 글로벌 성장주로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차트 빠르게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11월 이후로 그냥 계속 이렇게 횡보가 나왔죠. 근데 이게 좀 멀리 보면은 우상향해 오던 종목이 7월부터 강하게 하락했고 이후로 이렇게 계속해서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1차로 들어가기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정말 간단한 차트 기법 중 하나인데요. 자, 계속해서 상승하던 종목이 어떤 특정 시점에서 하락이 나타났다. 이후로 꾸준한 횡보가 계속 지속된다. 요거는 어떤 재료가 발생할 만한 시점이라면 하락보다 이렇게 수렴하는 구간 이후에는 위든 아래든 강한 흐름이 나타날 수가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이런 그런 횡보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당연히 좀 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상승, 그리고 좀 안 좋다. 이 종목 좀 소외될 수 있다. 그런 테마나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빠질 수 있다. 네네. 하지만 뭐 바이오 섹터 종목이고 뭐 글로벌로 확장하고 있고 좋은 재료를 가진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네네. 하락보다는 좀 상승.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에 뭐 전고점까지 막 올라가고 이런 걸 또 기대하시면 안 되겠고. 그래서 제가 보수적인 좀 1차 목표가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좀 단기에 좀 재미를 볼 수 있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재미를 볼 수 있다. 저번에도 좀 재미 보셨죠. 이번에도 그쵸? 좀 재미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구간 같은 부분은 제가 통신망에서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공략주로 휴재를 만나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 통해서도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두 번째 공략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공략 섹터 어떤 섹터 준비해 주셨을까요? 두 번째는 반도체 장비. 반도체 장비. 네네. 자, 최근 국내 증시 과열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직접적인 관련주들이 강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번 주 예상대로 국내 증시 추가 과열이 나타나게 된다면 자, 이제는 수급들이 반도체 장비 섹터 쪽으로도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도 제가 반도체 장비 관련주 한번 추천을 드렸었고, 자, 오늘 블라인드 종목으로 또 좀 굉장히 좋은 구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최근 국내 증시가 정책 그런 수급에 따라서 과열 중인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상황이고, 당연히 국내 증시 과열의 그 중심에는 반도체 섹터가 자리 잡아 있고, 자, 이러한 흐름은 AI로 인한 반도체 업황의 강력한 회복과 설비 투자의 확대 어떤 이런 부분에 있겠는데요. 자, 과거 반도체 제조사들의 주가가 당장의 어떤 실적에 기반하게 됐다면, 자, 지금은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세에 따르는 반도체 섹터의 강력한 수입으로 미래 가치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현재의 가치, 하지만 갈수록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좀 미래 가치가 좀 주가에 반영되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자, 26년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선단 공정 투자가 본격화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반도체 공정이 고도화될수록 기존 장비로는 한계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 차세대 전공정 그리고 후공정 장비들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보면 수요가 너무 폭발적이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미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신규 공장 증설과 라인 전환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내 장비 섹터로 유입되는 그 수급도 강하게 기대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반도체 주요 섹터에만 강하게 몰렸던 자금들이 이제는 반도체 장비 쪽으로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이번 주 특히나 좀 이거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공략 섹터로는 반도체 장비주 소개해 드렸습니다. AI 고성능 반도체 확산으로 미세 공정 투자가 다시 재개되는 흐름 속에서 현 시점에서 공략하기 적합한 섹터로 반도체 장비주 만나봤습니다. 주목님, 두 번째 공략주도 블라인드 종목이잖아요. 네.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블라인드지만 이제 또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기는 반도체 섹터가 아닌 섹터 내 장비주들이 좀 진입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반도체 업황 전반적인 강세 흐름에 따라서 장비주들 역시 실적이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자, 아직까지는 이러한 내용들이 주가에 반영되지 못한 섹터가 바로 반도체 장비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블렌드 종목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 장비 매출 부분이 일부 지연됐다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조금 주춤하는 흐름은 있었지만 지금 시기는 이러한 단기적인 실적 수치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죠. 미래의 어떤 미래 가치, 이런 성장성 이런 부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자, 이 기업이 보유한 고압수소 어닐링 기술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산 인증을 받은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자, 26년까지도 이 시장 내 26년까지도 시장 내 독점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적어도 26년까지는 독점이다. 이후로도 독점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26년은 이 기업이 본격적으로 어떤 좀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그 26년에 좀 굉장히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주요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들이 뭐 23mm 뭐 나노 선단 공정에서 경쟁을 본격화하게 되면서 미세 공정의 필수 장비인 HPA 채택률은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에 그동안 정체되었던 낸드 부분에서도 고단화 공정에 따른 신규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서 메모리와 비메모리 양쪽에서 강력한 어떤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만한 그런 시기가 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최근 주가 눌림목은 경쟁사와의 특허 분쟁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는 됐는데 섹터 전반으로 수급이 빠지니까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재료가 살아났는데 하락이 나타났으면은 이런 부분은 너무 좋은 저가 매수 기회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5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면서 26년 투자의 확대 그리고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만한 그런 종목인 만큼 최근의 조정은 이 부분도 고려했을 때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주가 충분한 눌림 이후 지금은 막 이제 단기 반등이 점점 시작돼 가는 그런 시기인데요. 지금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좀 최근에도 또 강하게 올랐다가 지난주에 좀 빠졌죠. 이게 뭐 좀 보면은 지난주에도 좀 빠졌는데 조금 더 차트를 길게 보면은 이렇게 장기간 좀 빠지다가 횡보를 길게 이건 거의 뭐 횡보에 가깝죠. 횡보를 길게 가져오다가 지금 또 다시 최근에 단기 하락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 확률이 굉장히 높고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자리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내일 아침에 바로 토지망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블라인드 종목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